네, 이제 부모교육 보강주 3주차 수업 중에서 두 번째, 지난주에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찍게 됐는데요. 한번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부모 역할 중에서 이제 자녀의 비만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부분을 지난주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의 비만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이제 어릴 때 비만하게 되면 80에서 9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과체중의 비만율을 살펴봤을 때 2015년 21.8%에서 2019년에 이제 4% 정도가 올라서 25.8%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자녀의 식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격리를 해야 되고 서로 같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앱으로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 문화가 되게 많이 확산을 해서 이제 아마 비만율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학교 활동이나 바깥 놀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체육시설의 이용도 제한됨에 따라 아동의 활동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식사나 간식이나 야식을 먹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증가함에 따라 살찌기 용이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의 비만 예방 실천 수칙은 첫 번째 하루 3끼 식사를 꼭 챙겨 먹기, 두 번째 지나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참가하기, 세 번째 주 3회, 그쵸?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기, 네 번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입니다. 네, 비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식습관은 첫 번째 이제 성장기에는 살이 좀 쪄도 결국은 살이 키로 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성조숙증 유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 이제 성장판이 다치고 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만한 아동은 이제 조금 성장판이 빨리 다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만과 학습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하나 과잉 축적된 지방 조직으로 인해서 뇌와 혈액순환을 이제 효율을 떨어뜨리면서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서나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거나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의 비만의 원인입니다. 자녀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햄버거나 피자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자녀의 먹을거리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가식으로 인한 비만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유아교육 쪽으로도 되게 이제 부모 교육이 아닌 영유아 발달의 기준에서 저희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만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 역할의 지침입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자녀가 비만을 극복하도록 최대한 격려한다. 자녀가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식생활 일기를 쓰도록 격려한다. 먹는 장소는 반드시 식탁으로 제한한다.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한다. 자녀가 지방이나 당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음식은 제한하되 그래도 이제 먹고 싶을 경우에는 조금만 먹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간식을 먹을 때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하도록 한다. 나는 왜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먹는가? 그리고 비만이 유전일 경우에는 부모 자신도 식단 조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자녀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는 이제 과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역할 지침을 참고하셔서 비만 자녀를 지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비만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 지침이고 비만 예방을 위한 부모 역할 지침입니다.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줄임으로써 자녀가 TV를 보며 무심코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상황적인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군것질은 식사를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군것질 습관을 없앤다. 부모는 탄산음료나 과자와 같은 간식거리를 집에 많이 사다 놓지 않는다. 간식으로 튀김, 라면 등과 같은 고지막 식품은 피하고 대신 요구르트, 과일 등을 권한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식사한다.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음식을 제공하고 작은 그릇에 음식을 먹을 만큼 담아서 이제 먹는다라는 것들이 부모 역할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녀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은 과도한 학업 스케줄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수면 부족 등과 같이 긴장된 환경 속에서 생활합니다. 네, 아동이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는 가족 관계 내에서 잠재된 자원이나 지지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스트레스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녀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부모 역할의 지침은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신의 언어가 이제 혹은 행동이 아이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주는지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포츠나 산책,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회피하기보다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부모가 자녀의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중압감은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감정을 존중해 주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의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사랑과 친교를 바탕으로 한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을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수용해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가 지니고 있는 성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받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먼저 자녀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의 장입니다. 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성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7세 이전에 자녀에게 성교육을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오감 교육, 즉 느낌으로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것으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교육은 자녀가 관심이나 호기심이 생겨서 묻기 시작할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5세경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질문을 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고 자세한 것은 초등학교 이후에 다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모든 남녀가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능력을 지니고 책임을 이제 더 할 수 있는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인간 중심적인 성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성적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 피임, 임신 등에 대해서 정확한 성지식을 습득하여야만 원치 않는 성관계, 성폭력, 임신 등의 예상치 못한 성적 위험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아가 자녀가 성적 주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며 책임감 있는 성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자녀의 자조 기술입니다. 네, 자조 기술은 이제 자녀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자조기술의 발달은 자녀가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조기술은 자녀가 생애 초기에부터 자신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자조기술의 발달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다양한 경험, 활동, 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이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자조기술은 책임감과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역할, 차례 지키기, 정리하기, 화장실에서 용변 처리하기, 옷을 제자리에 걸기 등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자조기술은 이제 삶의 양식을 학습하는 데도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자녀의 자조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삶의 양식을 이제 우리가 익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네, 자녀의 자조기술 형성을 위한 부모 역할의 지침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조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임을 이해합니다. 자조기술을 지도할 때는 자녀가 조금씩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자조기술을 지도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정서 상태, 건강 상태, 특정한 날, 특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조기술을 지도합니다. 여섯 번째, 자조기술은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서서히 습득되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조기술을 익히는 이제 과정에서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성취와 보람을 가지도록 이제 지도합니다. 지금 보강주차 3주차에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차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험 부분은 이제 공지사항에 올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